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트세이프티의 남진혁입니다. 네, 자 이제 데이터를 저장했으니까 우리 3D 프린터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3D 프린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3D 프린터가 국내 교육용으로 많이 보급이 되면서 공장이 아닌 집 또는 학교 등에서 간단하게 플라스틱 형태의 시제품을 뽑아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제는 3D 모델링으로 상상을 컴퓨터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FDM 또는 FF라고 하여 필라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료를 열로 녹여서 층층이 겹치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다면 거의 모든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고가의 프린터인 경우 플라스틱만이 아닌 다양한 재료로도 출력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 점도 알아주세요. 자, 이러한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뿐만 아니라 슬라이서라고 하는 3D 프린터를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툴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3D 프린터를 구매하게 되면 그 제조사에서 기업 고유의 슬라이서를 제공을 합니다. 다만 왼쪽같이 20만원대 등의 저가형 프린터의 경우에는 무료형인 큐라라고 하는 슬라이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큐라라는 슬라이서를 같이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큐라라고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설치 시 3D 프린터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크리얼리티 제조사에서 엔더3라고 하는 기종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다 설치를 한 분들은 실행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모난 틀이 3D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베드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장했던 조인트 핸들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그리고 오픈 파일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조인트 핸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D 데이터를 클릭하면 좌측에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3D 프린터의 경우 한가운데에서 가장 출력이 잘 되니까요. 출력물을 한가운데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모델링의 크기를 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인트 핸들을 출력했는데 조인트 부분이 약해서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출력해주면 부러지는 일 없이 조인트 핸들을 완성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평평한 면이 바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 조인트 핸드 모델링 경우에는 180도로 돌려도 무방하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출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스탠다드 퀄리티를 클릭하게 되면 프린트 세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팅은 간단한 설정이므로 항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라고 하여 3D 프린팅 출력 시 한 층을 몇 미리로 출력할지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낮은 숫자를 선택할수록 퀄리티는 올라가지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출력물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빠른 시간에 출력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치를 올려서 빠르게 뽑아야 되겠죠. 자, 그럼 위와 같이 퀄리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봤었을 때 레이어의 높이에 따라서 훨씬 더 부드럽게 프린트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인필의 경우에는 내부 밀도를 얼마나 채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단단해지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재료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D 프린터는 아파트 쌓듯이 층층이 제조를 하기에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밀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재료를 더 아끼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밀도의 경우 평균 15%에서 20% 정도로 설정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 오늘은 20%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에 따라서 위처럼 속이 비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 조금 비어도 쉽게 망가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서포트라는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는 지지대라고 하여 공중에 띄어져 있는 모델링의 경우 중력에 의해 모델링 형상을 구축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기능입니다. 서포터는 출력물을 지지해주는 출력 부분이고 완성한 이후 이 지지대를 제거해줄 수가 있어서 공중에 띄어있는 3D 데이터인 경우에는 꼭 이 서포트를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위와 같이 지지대를 만들어서 더욱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핸드의 경우 공중에 띄어져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굳이 서포트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디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에디션은 Z축, 즉 높이로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바닥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서포트를 만들어주는 항목입니다. 네, 3D 프린터 출력물의 경우 출력 시 바닥면에 잘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력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만 모양의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잡혀있는 3D 모델링 데이터의 경우 중간 정도 출력이 됐을 때 바닥면이 떨어지면서 출력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 점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디션을 체크해주면 바닥면에 서포트가 생기면서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와 같이 단단하게 바닥면을 고정하여 더 안정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다만 출력물에서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어려워 무게중심이 바닥면이 아닌 위쪽에 있는 출력물에만 체크해서 서포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너무 남용하면 좋지 않겠죠? 조인트 핸드는 바닥에 잘 안착되는 형상이니까 에디션을 체크하지 않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다 완료했다면 우측 하단에 슬라이서라고 하여 3D 프린터로 보내기 위한 데이터 변환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위와 같이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내 데이터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57분이면은 크기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 파일을 저장해서 3D 프린터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Save to 파일을 눌러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우리 3D 프린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아까 우리 화면에 봤던 3D 프린터인데요. 네. 자, 우리 아까 데이터를 컴퓨터에 데이터 저장했었죠. 그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뭐 SD 카드 아니면은 USB로도 저장을 해서 프린터에 옮겨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린터에 맞게끔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한번 꽂아볼게요. 자,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필라멘트, 자, 이게 필라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료거든요. 자, 이 재료가 온전히 잘 많이 양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고 또 재료가 3D 프린터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닥면에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출력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자, 그걸 같이 프린터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자, 프린트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키시게 되면은 뭐 온도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요.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자, 보통은 이제 뭐 다이어트가 있는데 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돌리거나 클릭한 형태로 조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는 프린트를 출력하는 거죠. 하단을 내려가게 되면은 자, print from TF라고 해서 우리 SD카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프린트 하겠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항목에 가져가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 SD카드를 꽂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리프레시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은 기존에 제가 저장했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장했던 Assemble, Joint, Hand 항목이 있는 거 보이시죠? 항목에 내려가서 클릭을 눌러주게 되면은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드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210도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시킨 다음에 절대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안전에 유의하기 때문에 절대 손을 이 기계 안쪽에다가 넣지 말아주세요. 베드 같은 경우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한 50에서 7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 뜨겁진 않지만은 잘못하면 또 뜨거울 수 있으니까 바닥 부분도 손에 안 닿게 조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헤드와 베드 온도가 모두 올라간 이후에 실행을 시켜주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서 출력물이 바닥에 잘 깔리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3D 모델링, 심화 활용 및 3D 프린터까지 간단하게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빠르게 현실화시키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주변에는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 디지털 제작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링한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을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작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드세요. 자, 감사합니다.